셀트리온 9월 미국 성적표 발표, 유플라이마 10월부터 4분기 기대, 미국 약국 체인과 독점 공급 계약. 셀트리온 월요일 플러스 0.42%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0.78%, 제약은 마이너스 1.8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대한 외신 보도가 오락가락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 모습은 좋지 않았죠. 이에 비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안정적인 모습이죠.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셀트리온은 54억의 매수 우위였지만 헬스케어는 49억의 매도였고요. 기관들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매수죠. 29억과 67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한편 제약은 여전히 소강 상태의 모습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에서 발표된 9월달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통계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셀트리온의 성적을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유플라이마에 대한 미국에서의 좋은 소식이 또 하나 나왔죠.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케어 파트너스와 유플라이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케어 파트너스 전문 약국을 통해서 이달 말부터 10월 말부터 미국 전역에 유플라이마를 공급을 한다. 기존까지 케어 파트너사에서 공급되던 오리지널을 제외하고 아달리무밥 제품 중 유플라이마가 단독으로 판매된다. 그리고 PBM에 이어 전문 약국까지 유통 채널이 확대가 되면서 미국에서 유플라이마의 브랜드 인지도 및 선호도 상승을 기대한다.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미국의 주요 전문 약국 체인인 케어 파트너스 파머시, 여기에서 관리하는 공급 프로그램에 유플라이마가 추가됐으며 10월 말부터 케어 파트너사가 미국 전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 약국을 통해서 유플라이마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죠.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서 기존까지 케어 파트너사에서 판매하던 오리지널 제품이 제외됐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리지널인 휴미라가 제외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쪽의 제품들도 포함이 되지 않았고 단독으로 독점으로 아달리무밥 가운데서는 유플라이마가 유일하게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이야기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전문 약국 체인인 케어 파트너스에서는 휴미라도 제외시키고 다른 바이오시밀러 다 제외시키고 유플라이마 하나만 독점 판매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러면은 이 케어 파트너스는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요. 케어 파트너스는 만성 및 희귀질환에 대한 처방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 약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전문 약국은 중소형 PBM 등과 연계를 해서 의약품 판매 및 환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채널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미국에 있는 중소형 PBM들까지 다 일일이 계약을 체결하기가 힘들잖아요. 따라서 이 전문 약국인 케어 파트너스하고 계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케어 파트너스가 가지고 있는 채널, 즉 중소형 PBM들이잖아요. 이것을 한목에 엮어버렸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 일일이 중소형 PBM들하고 계약할 필요 없이 뭉뚱그리로 한 번에 다 돼버린 거죠. 바로 케어 파트너스 한 군데하고 계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중소형 PBM 쪽에 다 등재된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케어 파트너스는 워싱턴 DC 및 50개 주 전역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번 계약으로 유플라이마는요, 케어 파트너스와 연계된 환자들 1천만 명 이상을 커버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1천만 명 이상의 환자, 1천만 명은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4천만 명이기 때문에 미국 전체 인구의 2.94%를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플라이마를 직접 납품을 하기 때문에요, 유통단계 축소됐죠. 따라서 수익성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요, 미국 시장의 87%가 고농도 제형입니다. 그런데 유플라이마는 세 가지 제품이잖아요. 기존에 40ml가 있고 이번에
80ml, 20ml 요것도 이제 추가로 허가가 났잖아요. 그래서 다양하다는 것이죠. 오리지널인 휴미라와 똑같이 용량도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품질이야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휴미라와 똑같이 오토 인젝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휴미라가 뭐가 필요하느냐? 유플라임하고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휴미라를 제쳤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제품 경쟁력이 좋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입증이 되면서 미국에서의 유플라이마의 입지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그래서 현재 다수의 PBM과 논의 중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옵텀의 공보험 쪽하고 했고 벤테그라 쪽하고 공보험, 사보험 다 등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선호의약품 커버리지를 확보를 했고 여기에다가 이번에 2.94%잖아요. 그러니까 총 현재 미국 인구의 22.94%를 커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올 연말까지 어쨌든 미국 보험시장의 40% 수준을 확보를 목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플라이마가 미국에서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앞서서 이러한 작업들이 올 4분기 실적부터 좋아진다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옵텀이라든가 그리고 벤테그라, 케어 파트너 이번 것 모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처방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9월달 성적은 유플라이마 여전히 기대 이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그렇다면요. 미국 처방 데이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9월달 미국 의약품 처방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먼저 가장 중요한 제품이죠. 인플릭시맙 쪽에 인플렉트라, 즉 램시마가 되는 것이죠. 시장 점유율은 28%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처방 수량 기준인데요. 이 처방 수량이 지난달에 비해서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인플릭시맙 전체 토탈을 보셔야 되죠. 토탈을 보시면 토탈 처방 수량이 9월달에 지난달보다 11.3% 줄었습니다, 여러분. 전체 시장이 11.3% 지난달보다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 줄어들죠. 그런데 인플렉트라, 셀트리온 쪽은 8.7%밖에 안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시장 점유율은 28%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허주마는 시장 점유율 1.7% 유지를 여전히 하는데 역시 허주마 쪽 시장도 토탈을 보시면 전체 시장이 9.3% 줄어들었잖아요. 이에 비해서 셀트리온의 허주마는 6.7% 정도 처방이 줄어든 것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리툭시맙 쪽에 트룩시마를 보시더라도요. 처방 수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12.6% 줄었습니다. 트룩시마는 시장 전체가 9.5% 줄었는데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29.9%를 유지를 하면서 30% 아래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시장 점유율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나오고 이런데 이 세 개 제품은요. 이제 거의 정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 점유율이 큰 변동이 있고 이런 상황들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신제품이 중요하잖아요. 셀트리온의 베거젤마 그리고 유플라이마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요. 베거젤마가 이번엔 처음으로 집계가 잡혔는데요. 출발을 했다는 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아바스틴이 오리지널인데요. 암젠과 화이자 쪽에 바이오시밀러가 시장 점유율을 거의 85%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침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아달리모압 쪽에 유플라이마가 되는데 9월 달에도 처방 수량은 8유닛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요. 고용량 쪽을 보셔야 되는데요. 삼성 쪽에 아달리마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산도스 쪽에 하이리모즈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아직은 부여할 수 없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금액 베이스로 봤을 때 삼성 거는 싸게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는 아직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유플라이마가 9월이잖아요. 다음 달 10월부터 해서 11월, 12월 4분기가 조금 더 봐야 되죠. 왜냐하면 새롭게 PBM 등재도 되고 있고 이번에 약국 체인하고도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의외로 4분기에 유플라이마의 매출도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죠. 그렇게 된다면 유플라이마의 내년에 대한 기대는 더욱더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제품 아주 중요한 인플렉트라의 경우는요, 28% 시장 점유율, 여기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트룩시마는 29.9%인데요. 30% 전후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 그 다음에 허즈마도 1.676%, 2.7% 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트룩시마하고 허즈마는 항암제 쪽이기 때문에요. 굳이 가격을 너무 지나치게 낮추고 뭐 이렇게 해서 손해보는 선에서 영업할 이유는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플렉트라죠. 인플렉시마 대 인플렉트라, 레미시마의 ASP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ASP는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제약회사가 가져가는 실제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ASP의 추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실제적으로 셀트론 헬스케어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인플렉트라의 ASP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 나온 NH투자증권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미국 인플렉트라의 ASP 하락은 2분기가 바닥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 ASP가 크게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화이자의 2분기 인플렉트라 매출은 매우 형편이 없었죠. 즉 ASP는 제약회사들이 가져가는 매출액인데, 그러면은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판매하는 회사는 화이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플렉트라의 ASP는요, 평균 판매 단가가 떨어지는 것은 판매 회사인 화이자한테 다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ASP는 화이자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당장 셀트론 헬스케어의 가격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ASP가 계속 낮아질 경우에 내년에 화이자와의 계약 단가가 낮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ASP가 미국에서 인플렉트라가 계속 이렇게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헬스케어는 별 영향이 없고요, 미국의 화이자가 영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내년에는 어떻게 계약을 할지 봐야 되겠지만요, 그러면은 인플렉트라는 왜 미국에서 직접 판매를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는데요, 병행을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굳이 화이자하고 관계를 끊고 할 필요는 없고요, 같이 가는 거죠. 어쨌든 4분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격을 조금 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3분기와 4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교두보를 어떻게 마련해 나가느냐, 그 역할은 유플라이마한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상황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증권사에서 지금 최근에 연락이 오잖아요. 연락이 오는 것은요, 이 오른쪽에 있는 반대 의사 표시를 하실 거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합병에 찬성한다 그러신 분은 어떻게 하면 되시죠? 이 문자나 이 연락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증권사한테 연락을 했기 때문에 증권사하고 통화도 다 했다, 그것은 합병에 찬성한다는 투표를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부사 직원이 대신 투표해주지 않습니다. 별개로 주총에서 할 투표를 지금 전자투표로서 미리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자투표를 안 하시면은 그것은 찬성이 아니고요, 기권입니다. 기권이기 때문에 찬성표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포함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셀트리온이 오늘 14만 4,500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요, 주식 매수 청구 가격에 비해서 6,313원이 남았죠. 현재 가격에서 4.37%만 더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가격에서 3.78%만 더 올라가면 주식 매수 청구 가격, 예전 가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별로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주총도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월요일 23일이 주총이 되는 것이고요, 주총이 끝나고 나서 11월 13일 날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10월 28일 날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허가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인데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 행사 기간 이전에 아마 실적 발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전자투표를 꼭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머리 복잡하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전자투표 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올려놓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